네, 해커스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한국사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볼 단어는요, 지금 보니까 통일신라 발해. 그래. 우리가 앞서 막 삼국통일과 관련한 내용, 그 전에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의 그 항쟁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끝났구나. 이거 뭐 재밌는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테마를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째 테마. 배틀 로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건 뭐 일본 원작인 만화이자 뭐 영화로도 나왔었던 어떤 작품이 있는데 소재가 뭐 이런 것도 얘네들은 만드네. 좀 흥미롭게 보기도 했었던 뭔가가 있었어요. 자, 요거와 관련한 내용인데 간단히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한 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상에서 일본에서는 학생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뭐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정책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생존하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극한의 생존 게임에 무작위로 이제 특정 학교가 선발이 되면은 이들을 이제 무인도 같은 데에서 최후의 1인까지 남게끔 하는 뭐 이런 희한한 상황을 영화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졸지에 갑자기 어떤 곳으로 끌려가서 이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마지막 최후까지 살아남게끔 해야 되는 미션을 받게 돼요. 그래요. 상당히 학생들 이 영화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겠죠. 두려움을 느끼다가 학생들은요,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친구, 우리의 학우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보호하다가 결국에는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모습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막 서로 공격하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자, 누가 두각을 드러낼까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싸움 잘하고 막 힘 좀 있고 이런 친구들, 막 일진 같은 친구들이 두각을 드러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최후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는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오호, 놀랍게도요. 연약해 보이는 여학생이 살아남아요. 이게 최후의 1인이었었거든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어떤 무한의 생존 게임 같은 상황이 전개됐을 때 결국 강한 자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글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기보다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앞서 삼국통일도 그러지 않았나요? 신라가 삼국통일했죠. 신라가 제일 셌나요? 글쎄, 어찌 보면 고구려가 제일 세지 않았나? 백제가 문화는 또 발전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신라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통일된 이후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생존 게임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가 삼국통일했다라는 내용을 앞서 봤었어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당 전쟁까지 치렀어요. 예, 한숨을 돌렸어요. 통일 이후에 신라는 나름대로 이제 평화로운 이런 시기가 다가오겠죠. 자, 이런 엄청난 대업을 이루었었던 신라의 왕, 문무왕이에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당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삼국 통일을 완성했죠. 당을 한반도에서 쫓아낸 거예요. 당이 우리를 다 차지하려고 했었잖아. 그렇지? 이 사람이 문무왕이야. 이 사람 아버지가 백제 멸망까지 보고 죽었었던 무열왕 김춘추였었던 겁니다. 그래요. 문무왕은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났어. 드디어 한반도가 하나, 신라라는 하나의 나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문무왕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삼국 통일은 됐는데 옛날 백제 지역 있는 주민들 나한테 반기를 들지 않을까? 통일해낸 직후에 이제부터 저희는 모두 다 신라의 사람들로 살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라고 할까요? 기회만 잡으면 내가 다시 뒤집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무왕이 지방 세력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외사정이라는 관리들을 파견해요. 야, 그 지역에서 나한테 이렇게 막 반발하는 사람들 있는지 잘 감시해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아직 뭔가 살짝 불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문무왕 때도요. 보니까 이 주변의 귀족들이, 지배자들이 왕을 모시는 이 지배자들, 그 다음에 통일 과정에서 활약했었던 이런 사람들, 뭔가 눈빛이 심상치 않아 보이기도 해. 여기서 잘못하면은 신라가 통일 직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달성했는데 약간 뭔가 불안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다음 왕, 신문왕입니다. 자, 신문왕이 왕이 됐는데 뭔가 불안하다 이거예요. 왜? 통일된 직후에 모든 세력들이 이 왕을 다 따르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삼국 통일 과정에서 활약했던 사람 중에서 뭔가 약간 좀 왕족들에게 불만이 있어 그러면은 약간 반기를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때 움직임 하나가 포착이 돼요. 당시 이전에 삼국 통일 과정에서 활약했던 공신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김흠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흠돌은 신문왕한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요. 그러면 이 관계가 뭐냐면요.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우리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 나를 잘 안 챙겨주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의 반란을 도모하려는 막 움직임을 슬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신문왕이 알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생존 게임이에요. 신문왕 입장에서는 이거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본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의 근간이 이제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거야. 결국에는 왕의 장인인 김흠돌, 이 반란 준비를 역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흠돌을 체포하고 그리고 처형합니다. 이게 김흠돌의 난을 진압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문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위기가 될 뻔한 상황을 결국 해결을 한 겁니다. 신문왕은 그래서 뭘 할까요? 이 신문왕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야겠다. 신라라는 국가가 다시금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 다시 흔들리면은 이전에 삼국시대로 돌아가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 신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흠돌의 난을 진압한 거예요. 자, 이런 김흠돌과 같은 당시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족의 신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진골 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족이 진골이에요. 이런 진골 귀족들이 왕한테 덤비지 못하게끔 어떤 조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조치를 좀 확대시켜 나갈 겁니다. 자, 신문왕이요. 귀족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귀족들한테 지급하는 일종의 관리가 일하면은 월급처럼 지급하는, 옛날에는 뭐 월급으로 준 게 아니라 어떤 권리 같은 걸 줬거든요. 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대요.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관료전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귀족들한테 일한 대가로 주겠대요. 관료전이 무엇인가? 수족권이란 걸 주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수족권은 자, 관리가 국가처럼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자, 국가는 세금을 걷잖아요. 그치? 땅 주인들에게 막 세금을 걷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살림살이로 쓰겠지. 그 권리 일부를 관리한테 주는 거야. 너 A 관리 있잖아. 너한테 이 지역 세금 거둘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국가처럼 세금 걷어서 그거를 자기 월급처럼 쓰는 거예요. 이런 제도인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야.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 그 비슷한 제도가 뭔가? 노급이라는 제도예요. 자, 노급은요. 좀 아까 얘기했던 세금만 걷는 게 아니야. 너 이 지역에서 세금도 걷어.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네가 막 일을 시키고 부려먹을 수도 있어.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노동력, 일하는 거를 노동력이다, 노동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노동력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거, 이걸 징발한다 그래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했었던 기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귀족들은 내가 이 지역에서 세금도 걷고 백성들도 마음대로 부려먹고 할 수 있었던 건데 신문왕이 뭐 한 거냐? 야, 세금만 걷어. 그리고 기존에 이걸 없애니까 세금만 걷고 노동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하지 마.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월급을 깎은 거예요. 예. 공무원들 월급을 깎은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너무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권리 일부를 국가로 해서 국가의 재정으로 가져오겠어. 국가의 권리로 가져오겠어. 즉 귀족들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약화시키는 거야? 왕인 나한테 대들면 안 되잖아. 이전에 김음돌처럼. 그래서 신문왕은 뭘 하고 싶은 거냐? 왕의 힘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왕권 강화 정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노급을 폐지했었던 정책이에요. 요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의 힘을 약화시켜 놓겠다. 그래서 내가 생존 게임의 최후 1인 승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신라의 그 틀을 더 굳건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제도도 정비할 겁니다. 이거 뒤에서 볼 거예요. 군사제도도 정비할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겁니다. 자, 신문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왕인 내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어. 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에요.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나의 사람 키우고 싶겠죠. 그 다음에 똑똑하게 만들고 싶겠죠. 그 학문을 유학이다라고 할 겁니다. 공자님, 맹자님의 학문 사상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신문왕이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신라의 통일된 이후의 신라를 흔들릴 수 있었던 신라를 굳건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었었던 모습은 당분간 이어질 거예요. 성덕왕이라는 왕 때 백성들한테 농민들한테 정전이라는 토지를 주기도 할 거예요. 예, 정전이라는 토지를 주었다. 그래, 국가가 백성들을 챙기면서 신라의 이 틀,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자, 경덕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때 뭔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원래 사람이 있잖아요. 방심하고 뭔가 좀 마음을 놓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는 거잖아. 그죠? 이전에 삼국시대에도 그랬고 신라도 이제 뭔가 굉장히 탄탄해. 이쯤이면 됐어. 귀족들한테 노급 줘도 돼. 귀족들은 앞서 본 것처럼 신문왕 때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관료전은 귀족이 받는 게 적은 거예요. 노급을 없앴죠. 노급은 귀족이 받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걸 받고 많이 받았던 걸 포기한 거거든. 그러면은 관리들 입장에서, 즉 귀족들 입장에서는 신문왕 때, 이전 신문왕 때 어떻게 한 거냐? 내가 받는 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귀족들 입장에서는 왕은 되게 하겠죠. 옛날에 많이 받던 거 좀 해주세요. 경덕왕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뭐 힘이 세고 왕이 힘이 센데 얘들 뭐 그냥 달란 대로 줘도 돼. 방심했어. 노급이 부활됩니다. 예, 노급이 부활됐다라는 거는 귀족들, 왕족인 진골들의 세력이 다시금 강화되고 왕권이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네요. 그럼에도 경덕왕은요, 그래, 괜찮다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합니다. 자, 이때 경덕왕 때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신라가 중국의 당나라랑 다시 손을 잡아요. 다시 손을 잡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신라와 당나라는 앞서 삼국통일 과정에서 나당 동맹이었었죠. 근데 전쟁하지 않았나요? 동맹이 깨진 거예요. 그렇게 깨진 상태로 있다가 이전에 신라와 당이 다시 손을 잡아요. 이 경덕왕이라는 왕 때 이 신라를 좀 세련되게 만들고 싶어요. 당시 선진국이 중국이었거든요. 그래, 우리도 중국처럼 뭘 좀 바꾸자. 이름들을 좀 바꿀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임진석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름을 뭐 바꾸는 거예요. 응? 뭐 토니, 뭐 스티븐, 예, 조엘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바꿔. 신라도 막 이름을 바꿔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인천 아시죠? 인천. 인천 거기 도시. 인천이 원래 인천이 아니었어요. 옛날 이름은 미추홀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식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미추홀 지금 들으면 좀 어색하죠. 그치? 당시 신라가 미추홀이 뭔가 촌스럽다고 느낀 거야. 또 뭐 있냐? 지금 대구 있죠. 대구의 옛날 이름이 달구벌이었었어요. 굉장히 예쁘기도 한데 뭔가 옛날 우리 이름이에요. 신라가 당시에 달구벌 좀 촌스러워. 전주 있죠. 전주가 원래 완산이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중국 이름처럼 바꾼 거예요. 다 지명을.
그게 미추홀이 인천이 되고 달구벌이 대구가 되고 완산이 전주가 되고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다 중국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중국식이었던지 우린 지금 모르죠. 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 중국의 지명에 보면요. 뭐 주로 끝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광주. 중국에도 광주가 있어요. 광저우라고 들어보셨어요? 광저우. 예, 우리나라 광주가 있죠. 그게 중국 스타일로 우리가 바꾼 거예요. 경덕왕대야. 아, 경덕왕대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처럼 뭔가 좀 세련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 뭔가 방심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 귀족들 퍼줘도 돼. 뭐 중국처럼 바꾸면 내 힘이 세지는 것 같아. 그래요. 이름도 바꾸자. 뭐 국학, 아까 국학이 뭐였었냐면 신문왕 때 교육기관이었거든요. 이것도 중국 이름처럼 바꿔요. 태학감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근데 좀 방심하신 것 같아요. 있어 보이는 거 하나 더 만들자.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도 만들어요. 근데 신라가 뭔가 조금씩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다음 단원에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내용은 신라가 통일하고 신문왕 때 아주 강력한 단단한 신라를 다시 만들었었는데 근데 뭐 뒤에 뭔가 조금 이상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자. 자, 신라의 모습이 어땠는지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게요. 신라가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치를 막 하는데 조직들이 있어요. 그 조직, 가장 중요한 조직이 집사부라는 조직이에요. 집사부라는 조직, 그 조직의 이름인데 이 집사부의 우두머리 직책이 시중 또는 중시라고도 하는데 이 시중, 중시 장관이 최고 권력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왕 밑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기관들을 만들 거예요. 뭐가 많죠?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신라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었군요. 한 14개 될 거거든요. 포함해서.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관리들이 말이에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를 해서. 너 똑바로 일하겠어. 야, 일하라고 시켰더니 말이야. 막 혼자 게임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하는 이런 부서를 만들기도 할 건데요. 사정부라는 기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기관들, 신라와 관련 있는 기관이구나. 집사부, 사정부. 예,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방도 관리할 겁니다. 자, 지방은요. 전국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신라가 원래는 통일 전에는 지금의 경상도 일대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니까 영토가 갑자기 뻥 늘어났죠. 신라가 영토가 뻥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넓어진 영토를 나눠서 새롭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만약에 조그만 원룸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방이 한 두세 개가 늘어났어. 막 쓰리룸 막 이런 데로 막. 또는 우리 집이 옛날엔 못 살아가지고요. 뭐 한 15평 막 이런 데 살다가 갑자기 막 엄마 아버지가 잘 되셔가지고 막 40평대 막 좋은데 막 이런 데 이사 갔어요. 그러면은 이거 넓어진 방 막 관리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라도 이거 하는 거예요. 전국을 9개 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뭐 경기도, 강원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 거 있지. 도 이런 게 있죠. 신라도 주로 끝나는 9개를 둔 겁니다. 그리고 신라가 수도, 우리나라의 지금 수도는 서울이죠. 신라의 수도는 경주예요. 당시는 금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신라가 통일된 이후의 지도거든요. 금성을 찾아볼게요.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경주거든요. 이게 신라의 땅인데 뭐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 예. 근데 어디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수도가? 가운데 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구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딴짓하고 이러는 지방 세력들 감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왕이 사는 수도 비슷한 다른 것들을 두는 거예요. 그거를 작은 서울, 이걸 한자로 바꾸면 소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오소경이에요. 5개의 서울을 둔 거야. 예, 금성이 있고요. 이런 점들이 5개가 있어요. 이거는 수도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 자, 그래서 구주와 오소경이라는
행정 단위를 만든 겁니다. 이거 언제 만들었냐? 신문왕 때 만든 거예요. 신문왕, 왕권을 강화시켰었던 그 왕이 넓어진 영토 관리하려고 이렇게 제도도 세련되게 정비를 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과 부곡이라는 행정 단위도 있는데 여기 끝나는 지역 주민들은 좀 살기가 힘들어요. 예, 차별도 많이 겪었었던 이런 지역도 있기는 했었어요. 일단 구조소경 알아두자. 이게 신라 신문왕 때 만든 건데 신라의 제도구나. 자, 그리고 지방에서 나한테 대들지 못하게끔 뭔가 감시하는 사람 파견한다 그랬죠. 이거 문무왕 때 이거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외사정을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에서 나한테 막 신라 왕들한테 반기를 들면 어떡하지? 반란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잖아요. 안 되겠다. 야, 너 지방에서 다스리는 너 있잖아. 나한테 충성을 다할 거지? 나 신라의 왕이야. 응? 네가 군대 끌고 와가지고 나 막 괴롭히고 이러지 않을 거지? 그러면 얘기하겠죠. 당연하죠. 근데 진짜 얘가 그런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 너 밑에 부하 중에 한 명 나한테 보내. 왜요? 예뻐해 주려고. 뭐 하는 걸까요? 인질이에요, 인질. 네가 만약에 그 지역에서 나한테 힘을 모아가지고 반기를 들고 반란 일으키면은 네가 아끼는 사람 얘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응? 그러니까 평화롭게 하자. 상수리 제도라 그래요. 머무르게 하는 건데 이거 인질 제도예요. 인질을 잡아두는 거예요. 고려 때 이거 비슷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신라가 이렇게 지방을 통제하고 있구나. 그러면 군대는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볼게요. 자,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도 군대를 유지합니다. 당연히 유지하죠. 그죠? 군대가 없는 국가는 없어요. 자, 신라가 군사 조직을 만드는데 일단 군대는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수도 중앙에서 유지하는 중앙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운영하는 군대들도 있어요. 중앙군은 9개의 서당 조직이거든요. 뭐 하늘천따지 그 서당이 아니고 군사 조직의 이름이에요. 구서당은요, 옷 깃의 색깔로 부대들을 나누어서 구분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9개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색깔 부대 막 색깔별로 부대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들 말이야. 신라 사람들이야. 당연하지. 신라 군대니까 신라 사람이죠. 아니 근데 얘네들 뭐지? 옛날 백제 사람들이야. 얘들은 뭐야?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민족인 말갈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얘네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싶어. 너희들한테도 이런 별도의 조직을 줄게. 이게 구서당에 있는 거예요.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 신라를 하나로 만들고 싶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10개의 정이라는 부대를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게 구서당과 십정의 군대 조직 이름이에요. 요것도 신문왕 때 만든 거야. 신문왕. 이분께서 되게 많은 일을 하셨구나. 신문왕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지방도 관리하고 군대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또 교육기관 국학도 만들고 신라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신라가 관리도 뽑아야 돼요. 관리를 뽑는 제도는 요거는 뭐 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원성왕이라는 어떤 왕이 있어요. 이 왕 때 관리를 뽑는데 그래 관리를 어떻게 뽑습니까? 시험 봐가지고 관리 뽑아야지.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 없어요. 예, 시험 봐서 관리 뽑는 제도는 이거 고려 때 나올 거거든요. 과거제라는 게 있을 건데 신라 때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근데 있는 관리들 또는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그래 너희들 어차피 관리될 애들이긴 한데 공무원 될 애들이긴 한데 그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더 높은 관리 더 높거나 아니면은 그 아래 요걸로 구분하는 제도가 있어요. 독서 3품과 제도는 책을 어느 정도 많이 읽었는지. 그 독서가 그 독서인가요? 맞아요. 독서 능력에 따라서 그래 책을 많이 읽고 이해를 했으면은 너는 높은 관리, 좋은 관리 직책을 줄게. 너는 좀 별로다. 그러면은 조금 덜 중요한 거 주는 거예요. 이게 숫자 3이에요. 3품. 상중하로 나누는 거예요.
예, 이런 제도도 신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신라의 체제를, 이 통치 제도를 잘 가꾸고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통일된 이후에. 자, 새로운 국가를 보도록 할게요. 그만, 통일신라 말고 또 있습니까? 통일됐다며. 자, 앞서 신라가 삼국 통일했을 때 얘기로 비리비리비리비리 잠깐 돌아가 볼게요.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를 쳤어요. 고구려를 쳤어요. 그리고 당이 신라를 다 차지하려니까 나당 전쟁을 했죠. 이를 극복하고 신라가 통일했죠. 그래, 이거 다 봤잖아. 근데 말이에요. 고구려를 쳤는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지역의 주민들이 당나라로 많이 끌려가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구려도 그랬던 거예요.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고구려 지역에 있었던 옛 고구려 주민들 당나라로 끌려가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당나라로 막 끌려갔어요. 자, 내가 평생 고구려 땅에 살고 있었어. 근데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당나라로 끌려갔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고 싶어. 고향 가고 싶어. 여긴 어디고 난 누구지? 이런 생각하겠죠. 이 고구려의 주민들이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다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치는 거야. 근데 당나라가 가만둘까요? 고구려 이것들 또 나라 만들어가지고 우리 중국한테 대들라고. 안 돼. 가혹하게 괴롭히겠죠. 그렇지? 이렇게 도망가고 괴롭히고 하는 일이 반복되다가 한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대조영이라는 인물이에요. 고구려 유민 출신이에요.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거기에 후손이에요. 이 대조영이 이제 당에 있었던 주민들을 이끌면서 리더십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자. 우리 옛 고향 집으로 가자 이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력이 커졌어. 당을 탈출하겠죠. 그렇지? 그러면 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잘 가 얘들아, 성공해. 그럴까? 그럴 리가. 이 고구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막아라라고 해가지고 막 괴롭힐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싸워야 돼 또. 싸우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옛 고구려 영토까지 온 거예요. 당나라가 아유 저쯤 되면은 이제 저기서 죽겠지. 내버려 뒀어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만주 일대에 한 지역의 자리를 잡아요. 동모산이라는 곳을 도읍으로 하여 산에서 이제 처음에 힘들었겠다. 그래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나라 이름이 진이었었는데 발해로 이제 바꿀 거예요. 자, 이러면서 발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발해가 정체가 뭐야? 고구려를 다시 만들자. 고구려 어게인이에요. 다시 고구려. 그치? 고구려를 다시 계승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나라가 발해예요. 근데 옛 고구려 땅에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그 옛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도 했는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옛 고구려 땅은 저기 시골이에요. 좀 먼데요. 그래서 좀 관리하다가 그냥 흐지부지해요. 야, 저기서 굶어 죽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고구려한테 지배당했었던 옛날 고구려에 있었을 때는 그런 민족이 있었거든요. 말갈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 말갈족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 고구려 땅에. 그러니까 옛 고구려 땅이 있어요. 근데 고구려는 멸망했죠. 여기에 발해라는 국가가 새롭게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이 고구려 주민들이 쫓겨갔다가 다시 왔죠. 근데 여기에 원래 있었던 요때쯤에 많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말갈이라는 원래는 고구려한테 지배당했었던 이런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해라는 국가는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말갈족도 일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만든 국가가 발해라는 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발해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좀 있다가 다음 왕 무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자, 이 무왕이 무슨 생각하냐? 우리는 말이야. 중국과는 달라. 당나라가 싫겠죠. 처음에는. 당나라가 이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발해를 처음에 막 괴롭혔잖아요.
당나라가 쓰는 연호 안 쓸 거야. 연호는 매년 세는 단위다라고 해서 저 앞에 광개토 대왕 때 영락이라는 연호를 처음 썼었거든요.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대조영 때도 연호를 썼는데 이때도 연호를 새롭게 쓸 겁니다. 야, 중국 애들이 만든 거 우리 안 써. 우리가 만들어 쓸 거야. 인안이라는 연호를 쓰는 거예요. 예. 물론 다음 왕 때는 또 다른 연호로 바꿀 겁니다. 인안 1년, 다음에는 인안 2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쓰는 거 기준? 아니야. 시간은 우리가 정할 거야. 자, 이 무왕이 뭐 했는지는 이름에 써 있어요. 이름이 어디요? 무왕인데요? 대무에? 무왕이야. 뭐? 무력정벌 무왕이에요. 자, 발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가장 신경이 쓰인 나라는 어느 국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발해가 지금 건국되고 요 다음 왕이거든요. 가장 신경이 쓰이는 나라는 당연히 당나라예요, 중국. 당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당나라를 얘들이 침입할 것 같은데 막아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왕이 당나라와 이제 대립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하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무왕의 동생이 있습니다. 대문예라는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동생아, 우리 있잖아. 힘을 키워가지고 당이랑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당이랑 싸워가지고 우리가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형님? 제가 당이랑 좀 대화를 해볼게요. 안 돼. 당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거야. 대화 좀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 당에 대화하러 갔어요. 안 와. 동생아 어디 갔니? 당나라 편이 돼버렸어. 띠용. 너무 배신감이 느끼죠? 그래서 당나라 군대와 함께 형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게 당시 무왕 때요. 자, 발해가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청난 위기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 무왕은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당을 물리쳐야겠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 싸우는 겁니다. 당에 대해서 싸우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무력정벌이에요. 무왕이에요. 자, 결국 당나라와 싸우는데 당나라 영토로 막 침범할 거예요. 여기서 활약한 장군 이름이 장문휴라는 사람입니다. 장문휴라는 사람을 파견하면서 병력을 보내는 겁니다. 당나라 군대와 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발해가 지금 누구와 싸우는 거냐? 당나라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당나라와 싸우면서 장문휴가 활약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발해는 고구려 사람들이 만든 국가라 그랬죠. 근데 또 다른 민족이 있어요. 바로 누구야? 말갈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말갈이라는 민족이 발해와 연합을 했었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 말갈 내에서도 발해랑 친한 말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갈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말갈이 흑수말갈이라는 말갈이에요. 말갈 중에서 우린 발해 싫은데? 우린 중국이 좋은데? 흑수말갈이에요. 당나라가 보니까 얘는 너무 좋아. 야, 너희들이 발해 때리고 와. 그래서 발해는 당나라와 흑수말갈 이쪽이랑 둘 다 싸우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해가 혼자서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발해가 누구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 거냐? 일본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거예요. 예, 이게 무왕 때요. 그래서 발해가 일본과 편을 먹고 당과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의 입장에서는 내 편이 또 필요해. 누구를 끌어들이냐? 신라를 끌어들여요. 신라와 당이 이전에 나당 전쟁을 치렀었는데 여기서 손을 다시 잡는 거야. 자, 앞에서 신라 얘기할 때 신라와 당이 손을 잡았다가 나당 전쟁에서 서로 싸웠어요. 그랬다가 다시 잡아서 신라가 이제 경덕왕 때 막 중국 스타일로 바꿀 거야. 맞죠? 그 직전이 이때예요. 네, 그래서 신라와 당이 손을 잡고 발해를 치는 거야. 발해는 일본 편이야. 이땐 좀 발해가 힘들었겠다. 그럼에도 발해가 누굽니까? 옛 고구려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지역을 정벌하면서 영토를 늘려나갈 겁니다. 무왕은 싸우면서 늘려나가는 왕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발해가 당과 싸우는데 한두 번은 싸울 수 있는데 계속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물량전에서 안 돼. 우리는 중국과. 그렇잖아. 중국은 일단 체급이 너무 커요. 그죠?
물리칠 수 있는데 얘들이 계속 덤비면 아우 힘들어. 그리고 당나라 입장에서도 계속 싸우면 이기긴 하는데 싸우는 게 부담스럽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시간이 지난 거야. 문왕이라는 왕 때 상황이 달라져요, 이제. 자, 문왕이 뭐 했는지는 이름에 써 있어요. 뭔데요? 그게 뭔데? 문화교류, 문물수용. 어느 나라에 대해서? 당나라에 대해서. 당나라와 손을 잡는 거야, 발에도. 서로 부담스러운 거야, 이제.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연호는 계속 써요. 중국 거 안 써, 우리 거 쓸 거야. 대흥, 보력이라는 연호를 쓸 겁니다. 자, 근데 달라진 게 있죠. 당과 친선 관계를 맺었죠. 친당 외교요. 이거는 앞서 무왕 때랑 좀 다르네요.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제 중국의 문물을 많이 수용하겠다. 발해가 그래서 이제 싸워서 늘리는 게 아니라 발전해서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제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왕은 당나라의 좋은 것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제도가 삼성육부라는 제도예요. 자, 요거는 이따가 볼 건데요. 삼성육부는 당나라의 원래 제도예요. 3개의 성과 6개의 부. 행정 조직을, 정치 조직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발해가 보기에 괜찮은 거야. 그래, 가져오자. 우리도 비슷하게 하자. 그리고 당시 발해의 도읍지가 뭐로 바뀔 거냐? 상경이라는 지역으로 바뀔 거고 여기를 상경의 용천부다라고도 할 거야. 이게 발해의 도읍지거든요. 물론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긴 할 건데 문왕 때 바꾸면서 그래, 우리 발해의 수도를 당나라 수도처럼 비슷하게 바꾸자. 왜? 좋아 보였던 거예요. 왜 친구가 공부 잘하고 또는 뭐 예쁜 옷 입고 멋진 옷 입었어요. 그러면은 뭐 좀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잖아요. 발해가 좀 따라한 거야. 왜? 중국이 우리보다는 발전한 국가였으니까 당시에는. 그지? 이게 문왕 때예요. 그죠? 그러면 무왕 때와는 다르게 조금 평화로운 이런 모습이 나오겠네요. 이런 문왕 때 정책을 바탕으로 발해가 점점 발전합니다. 점점 발전해서 이제 발해한테 막 까부는 말갈족이 거의 없어졌어요. 앞서 막 흑수말갈 막 발해한테 막 대립하기도 했다 그랬지. 그치? 발해가 힘이 세지니까 이제 발해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발해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자, 선왕이라는 왕 때 발해의 영토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자, 이때도 연호를 씁니다. 건흥이라는 연호를 써요. 연호는 계속 쓰네요. 무왕 때 인한, 문왕 때 대흥 보력, 그리고 선왕 때 건흥. 이름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연호의 이름이. 영토가 점점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말갈족을 다 이제 정복하고 복속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영토를 늘려나갔어요. 당시 중국의 당나라가 발해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니들이 이렇게나 발전되고 힘이 센 국가가 되었구나. 아, 우리가 너희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4글자로 바꿔볼게요. 해동성국이라고 해요. 동쪽에 있는 융성한 국가다라는 뜻이에요. 중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동쪽에 있거든요. 와, 정말 융성하고 정말 멋져. 발해 니들 최고야.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당시 발해의 최전성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언제? 선왕이라는 왕 때입니다. 영토가 너무 넓어지니까 지방제도도 정비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요건 뒤에서 볼게요. 지도를. 영토가 굉장히 넓어져서 이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지방제도를 만들기도 할 건데 요건 뒤에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갔던 발해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또 발해도 방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자만하면 안 돼요. 나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면 예쁘잖아. 나 이 정도면 잘생겼잖아.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영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 발해도 이렇게 자만하다가 내분이 생기고 새로운 적이 나와요. 바로 거란이라는 새로운 적이에요. 거란이라는 어떤 이민족이 되게 커져요. 발해는 얘들 저러다가 이제 막 없어지겠지 했는데 너무 커졌어. 발해가 거란의 침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었어요. 예, 하지만 이렇게 발전했으나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볼게요. 발해라는 국가에 대해서. 자, 앞서
이런 거 봤었거든요. 삼성육부라는 걸 잠깐 봤었거든요. 문왕이라는 왕 때 삼성육부제를 당으로부터 도입했다라는 얘기를 봤었어요. 이건 정치 조직인데요. 세 가지의 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성이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정당성이라는 국가 조직, 관청을 만든 거야. 그 이름이에요. 자, 근데 여기만 별이 막 쳐져 있죠. 뭔 소리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개의 조직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은 뭐 하는 거냐면은 야, 우리 발해가 이번에 뭐 할까? 응? 뭐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뭐 세금을 더 거둘지 아니면 공무원을 더 뽑을지 뭘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 기구가 바로 정당성이에요. 정당성이라는 기구가 사실상 권력을 다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조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구다. 그 육부가 있어요. 육부는 뭡니까? 말 그대로 6개의 부로 끝나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 그러면 니네가 직접 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무원을 더 뽑기로 했거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뽑을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뽑아와.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이에요.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당성의 우두머리 직책을 대내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당성이 거느리고 있는 육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2개인데요? 3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요.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예,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발해가 조금 세부적으로는 국가를 이렇게 운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다른 것도 보자. 발해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거 신라에도 있지 않았나요? 신라에서도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서 막 게임만 하고 막 다른 거 막 하고 이러면은 감시하는 거 사정부라는 거 있었거든요. 발해도 있어요. 중정대라는 기관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뭐야 이거? 교육기관이거든요. 학교예요. 신라에도 있었잖아요. 신문왕이 만들었었던 거. 뭐죠?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죠. 물론 경덕왕 때 중국 이름처럼 바꿨죠. 태학감으로. 국학. 발해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육기관이에요.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을 발해도 운영할 겁니다. 그래, 사람들을 많이 똑똑하게 만들어서 공무원으로 발해 일꾼으로 키워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기관들을 둔 겁니다. 지방행정조직을 볼게요. 자, 신라 얘기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신라도 지방을 만들었죠. 지방의 여러 조직들 만들었잖아. 구주, 그 다음에 수도 기능을 보완하는 오소경, 구주와 오소경 이런 거 있었죠. 발해도 뭔가 한 거예요. 발해는 오경 15부 62주라는 거를 만듭니다. 자, 오경은 발해의 수도가 5개예요. 수도가 5개나 됩니까? 이 중에서 진짜 수도 역할하는 대표 수도 서울이 있어요. 그거는 상경이라고 해요. 이거 앞서 봤었는데 문왕에서 뭐 상경 용천부로 천도했다 그거거든요. 자, 발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와, 발해 땅이 되게 넓다. 이게 최전성기 발해의 지도예요. 예, 선왕 때예요. 선왕 때. 선왕 전에는 상경으로 도읍을 천도하기도 했었던 거고 문왕 때. 발해의 수도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오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해의 지도고, 이건 말이에요, 선생님. 고구려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맞아. 고구려보다도 영토가 오히려 더 넓어요. 예.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하고 발해가 최전성기를 맞이했었던 선왕 때. 이때 지방을 정비를 해야 되겠죠. 넓어진 영토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를 5개. 그 중에 대표 수도가 상경입니다. 그리고 15부, 15개로 나누고 62개로 나누어서 세부 행정단위를 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서울특별시, 뭐 강남구 이렇게 있잖아. 경기도에서 뭐 평택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부 행정단위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죠? 발해가 행정단위를 정비했구나. 오경 15부 62주로요. 신라는 구주 오소경이죠. 발해는 오경 15부 62주. 이건 선왕 때 영토가 넓어져서 해동성국 그때요. 그리고 토착민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예,
행정 공무원 파견해서 하는 지역도 있는데 야 여기 동네까지는 못하겠다. 이런 데를 촌락이라고 하고 예, 촌락의 토착민들 원래부터 그냥 그 동네에서 좀 뭔가 힘 있는 자들 알아서 통치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일단은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신라와 발해가 행정단위를 정비했다라는 것을 봤죠. 군사제도도 보자. 발해의 중앙군 10위라는 군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이거 신라는 뭐였죠? 신라는요. 중앙군 구서당, 뭐 옷깃 색깔로 구별했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군 10정 이런 게 있었어요. 발해는 10위라는 군사 조직을 운영하고 지방의 뭐 별도의 조직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통일신라와 발해가 어떤 제도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봤어요. 자, 근데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발해의 정체는 뭡니까? 뭐긴 고구려 주민들이 만들었죠. 근데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뭐? 말갈 사람들과 연합했다 그랬어요. 자, 기본적으로 발해는 고구려 계승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나라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말갈 주민들, 그 다음에 또 뭐 당나라 문화 영향도 일부 받기도 했네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이거였다. 고구려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었죠. 그리고 지배층이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국가는 뭐야? 고구려 넘버 2. 그치? 어게인 고구려라고. 진짜요? 발해가 일본과 교류하면서 국서를 보내요. 국가 공문서를 보내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말이야, 일본아, 우리가 누구냐면은 옛날 부여 고구려 막 그거야. 고구려도 알지? 그게 나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고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네, 이 고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나오는 고려 말고 고구려를 뒤에서 고려라고도 칭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고구려예요. 그 다음에 발해 왕이 일본 왕한테 편지를 보낼 때 나 고구려 왕이야. 나 고구려 왕이야. 고려 국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발해는 고구려 넘버 2야 라고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오, 고구려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네. 다른 것도 있어요. 자, 발해가 남긴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유물, 유적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야? 고구려 거 아니야? 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고구려 거랑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발해 도읍지 터에서 발견된 온돌이 있습니다. 온돌은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죠. 그렇지? 우리 방식의 온돌이 있는데 발해가 만드는 걸 보니까 발해 유적지에 나오는 걸 보니까 옛날 고구려 방식이야. 우리가 만들던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면 고구려 출신들이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만들겠죠. 그죠? 또 발해가 남긴 문화유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발해 석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발해의 석등이 이렇게 생기고 발해의 유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뭔가 선이 굵고 길쭉하고 되게 뚜렷한 느낌이 드는데 고구려의 강인한 정신 이런 느낌과 비슷한데? 라고 해석을 해요. 고구려의 문화유산과 생김새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 왜?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앞서 여러분들 문왕 맞죠? 당의 문물을 수용했었다. 그 문왕의 유명한 딸이 둘이 있어요. 둘째 딸 정혜가 있고요. 넷째 딸 정효가 있어요. 공주들이거든, 딸이니까. 정혜공주와 정효공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혜공주의 무덤이 지금 있어요. 정효공주도 물론 있습니다. 자, 정혜공주 무덤이 고구려 무덤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무덤 안에 방이 있고 거기 천장이 있는데 모주림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자,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덤에. 여기 관 있고. 근데 여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밑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모서리가 줄어드는 이런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모주림 천장 구조인데 이게 고구려에서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 스타일이에요.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얘기예요. 다른 것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불병좌상. 이게 뭡니까? 이불? 네. 이불이 그 이불 덮는 이불이 아니고 숫자 2예요. 불은 부처예요. 투 부다스. 네. 병좌는 나란히 앉아있다라는 거거든요. 투 부다스 더블 시다운이야 이거는. 예. 이불병좌상이라는 어떤 불상이 있는데 이게 고구려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똑같아. 왜?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바랬건데. 수막새는 기와장 이런 거거든. 근데 그 무늬를 보니까 고구려에서 만들던 무늬랑 거의 똑같아. 무슨 말이에요? 발에는 고구려 넘버 2다. 그 얘기야. 그죠?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라 그리고 발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일신라와 발해와 관련된 이론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참고로 이 통일신라와 발해 이 시기를 남북국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예, 남쪽의 통일신라 그리고 북쪽의 발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왕이 누구일까? 보니까 당이 신라를 계림도독부로 삼는데 계림도독부 얘기가 있어요. 허허. 복신과 도침이 부여품과 함께 부흥을 꾀했대. 그리고 고구려 왕이 항복했대. 그럼 고구려가 망했네? 지금 앞의 내용은 뭐예요? 복신과 도침, 부여품과 부흥을 이끌다. 이건 백제 부흥운동 얘기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건모잠, 안승 이런 인물들이 나오네. 고구려 부흥운동에서 봤었죠. 그러면 이 왕이 누굽니까? 무열왕과 문무왕인데 무열왕은 김춘추, 이 사람은 백제 멸망까지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다 삼국 통일을 달성한 문무왕의 활동이죠. 자, 이 문무왕은 고구려 부흥운동도 진압하고 나당전쟁까지 치르고서 극복을 했네요. 삼국 통일을 완성했네. 그 문무왕이지. 문무왕과 관련한 내용을 골라볼게요. 1번에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신라가 통일 이후에 굉장히 단단해지는 모습 중에 하나. 신문왕 이후에 이게 성덕왕이라는 왕 때 백성들에게 뭐 토지 같은 거 주었다라고 간단히만 보고 넘어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통일 이후입니다. 성덕왕이라는 왕이에요. 2번에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이거는 삼국 항쟁 과정에서 등장했었거든요. 우산국이 울릉도일 때인데요. 바로 지증왕이라는 왕입니다. 3번 매소성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했다. 이게 정답이죠.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당과 전투를 치르고 이들을 격퇴했었구나. 이게 바로 이제 나당 전쟁이었습니다. 문무왕 때요. 4번 유학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신문왕인데 교육기관, 신문왕 때 이를 만들었다. 5번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독서 3품과를 실시하였다. 이 왕은 조금 뒤에 나오는 왕이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원성왕이라는 왕입니다. 독서 3품과 뭐였는데 독서 능력에 따라서 관리 높은 거 주고 중간 낮은 거 주고 이렇게 차등화시켰었던 신라의 제도였다. 어쨌든 이건 통일 이후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한국사 웹툰 만드는데 재미나게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자문해 드릴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왕, 왕권을 강화하다. 어느 왕일까? 1화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다.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웹툰 만들면은 이제 막 김음돌 잡고 막 이제 처형시키고 이런 거 막 나오겠다. 그 다음에 국학을 설치하여. 그러면은 학생들 막 가르쳐 모아가지고 이제 막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육하는 거 이런 거 만들겠다. 그 다음에 구주를 정비하여. 그럼 지방에다 막 관리 파견해가지고 너 내 말 듣고 잘해가지고 그 지역 통치해야 돼. 막 이런 장면들 나오겠다. 다 어느 시대 때인가요? 신문왕 때 했었던 각종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봤었죠. 김은돌의 난을 진압하고요. 교육기관 국학을 설립하고요. 그리고 구주 오소경이라는 지방행정 제도도 만들었다. 그 외에 다른 거 뭐가 있는가요? 1번 보겠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자, 이거 귀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적은 거 주고 많이 주던 거 없앤 거죠. 그지? 그래서 뭐 월급을 줄인 것쯤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지. 그래. 1번이 답이겠죠. 이런 거 하면은 웹툰에 어떻게 넣어야 되나? 예. 귀족들이 이거는 좀 아닌데요 하는데 진실의 방으로 뭐 이런 거 하려나? 자, 신문왕 때 있었던 정책입니다. 이번에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였다. 뇌물 마립간이죠? 기존의 이사금이었던 거를 마립간으로 바꿨다. 이거 저 앞에 있었던 신라 초기에 나왔었던 내용이야. 3번에 이사부를 보내 우상골 복식 또 나왔네요. 지증왕. 4번에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다. 화랑도를 국가의 조직으로 신라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진흥왕 시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5번에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다. 2차돈의 순교, 2차돈 목을 쳤더니 하얀 피가 솟구쳤다. 귀족들이 반발하지 못해서 신라가 불교를 공인했구나. 법흥왕. 삼국 항쟁기 때 통일 이전에 해당한 내용이죠. 답은 1번. 3번 문제. 밑줄 그은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이 왕은 또 누구일까요? 왕 10년의 대상 대성이 불국사를 창건했대. 불국사. 다음에 왕 16년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들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대. 노급이 앞서 폐지됐었다가 다시 부활했네요. 그 얘기예요. 노급의 폐지는 요거는 신문왕 때 왕권 강화 정책이었었고 그랬다가 이후에 방심했다. 뭐 경덕왕 때.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면서 왕권 좀 약화될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식 이름으로 뭐 바꿨다라는 것도 봤었죠. 그리고 또 뭐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들 멋진 거 만들었습니다. 경덕왕 때입니다. 경덕왕 때 사실로 자 옳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기억에 독서 삼품과를 실시하여 관리를 채용하였다. 이거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신문왕도 아니고 경덕왕도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왕이라 그랬어요. 원성왕이라는 왕이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자, 이게 맞죠? 그지? 그래서 무슨 뭐 지명도 바꾸고 그리고 리을처럼 국학을 또 태학감으로 중국 스타일로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바꿨네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그럼 디귿은 뭡니까? 성덕대왕 신종은 성덕왕이 있었잖아요. 그 성덕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종이고요. 이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에밀레 종이라고. 그거거든요. 이거를 만든, 이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거를 경덕왕 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요 다음에 이제 해공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때 완성하게 될 건데, 경덕왕은 이때 만들기 시작을 했다 정도로 한번 보고 넘어가자. 자, 어쨌든 니은과 리을 요 두 가지가 경덕왕에서 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도 보니까 앞서 봤었던 그런 지도네요. 자, 수도가 여기 있습니다. 신라 왕이 여기 있겠죠? 근데 이 신라를 관리하기에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네. 그래서 5개의 작은 서울인 오소경을 두었네. 그리고 주로 끝나는 것 쭉 세보면 9개가 될 거예요. 아, 그래. 구주, 오소경. 요거겠다. 통일신라. 이 국가는 신라죠. 그리고 이거 정비했었던 시기는 신문왕 때죠. 그래. 자, 통일신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에 구서당 십정의 군사조직. 구서당 옷깃 색깔로 구분했는데 뭐 백제쌈도 있고 막 고구려쌈도 있고 그거. 십정은 지방군. 그래서 중앙군과 지방군. 그래. 통일신라 맞습니다. 니은 욕살, 철여근지 등을 지방관으로 파견하였다. 이건 좀 생소하지요. 욕살과 철여근지는 고구려에 있었던 지방관직 이름이에요. 고구려는 왠지 싸움하면서 막 욕할 것 같... 그렇게 하면 안 잊어먹지 않을까? 고구려입니다. 요거는 디귿에 상수리 제도. 요거 봤었네. 상수리 제도는 뭐였었냐면은 지방 세력들 인질로 잡아두는 제도. 이겁니다.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라가 이런 걸 했었다. 그래,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맞습니다. 리을은 아직 안 배웠어요. 북계의 병마산을 파견해서 적의 침입에 대비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나올 거예요. 오도양계라는 지방행정 조직이 있을 건데 이거 아직 안 배웠다. 자, 우리가 본 거 기역과 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통일신라 관련한 내용이 있다. 5번 문제. 다음 신화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왕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대문예에게 말하고 있다. 대문예. 대신에 흑수말갈이 몰래 당에 조공했으니 이는 당과 공모하여 우리를 치려는 것이다. 흑수말갈을 정벌하겠다. 대문예가 얘기합니다. 당에 조공했다 하여 그들을 바로 공격한다면 당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왕은 흑수말갈을 치겠대. 당도 치겠네 잘못하다가? 그래. 그래서 당과 싸우겠죠. 이 사람이 앞서 이제 당에 투항했었던 왕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단서가 당 얘기가 있어요. 당과 사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어요. 흑수말갈이 당과 붙겠네. 그래서 발해가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 이 왕은 무력정벌, 무왕입니다. 무왕의 업적은 뭐였었나? 당과 싸우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발해의 영토를 늘려나갔구나. 1번 장문휴를 보내서 등주를 공격했다. 등주는 이제 중국의 산둥반도라는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요. 그래서 당나라와 전투를 벌였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2번에 구서당 십정의 군사조직. 이건 신라 거 아니었나? 좀 아까 봤잖아요. 신라죠? 신라 신문왕. 군사조직. 3번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백제, 성왕. 백제가 수도를 웅진해서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에. 우리는 부여를 계승하겠다. 힘을 모으자 했다가 이제 신라한테 배신당했었죠. 그 전에 있었던. 4번에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거 신라 얘기죠. 어느 왕이었냐면은 이제 문무왕 때 있었던 지방을 감시하기 위해서 두었었던 거. 어쨌든 발해는 아니네요. 5번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발해긴 한데 발해 대조영이죠. 대조영은 고왕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 무왕이니까 5번이 아니죠. 답은 1번. 6번 문제.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발해의 가가 사용한 연호. 뭐가? 대흥이 연호래. 가의 딸인 정효공주 묘지. 앞서 그렇게 봤었는데 문왕의 딸 정혜공주, 정효공주, 정혜공주 묘가 고구려 방식이다, 뭐 모주림 천장 있다 이런 것도 보기도 했었죠. 그렇지? 자, 그러면 정혜와 정효공주의 아빠예요. 문왕이고요. 문왕 때 연호로서 대흥, 보력 이런 것들 썼어. 다른 거 뭐 있었나? 연호는. 무왕 때는 인안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선왕 때에는 건흥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예. 대흥과 보력은 문왕 때 연호입니다. 발해 문왕에 대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당과 친밀한 관계, 당의 문무를 수용하기도 하는 정책. 자, 1번 북연의 왕을 신하로 봉하였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는 고구려 장수왕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북연이 뭐 중국 어디에 어떤 뭐 그 이민족의 어떤 국가인데 이렇게 신하로 부릴 만큼 고구려가 굉장히 컸을 때 고구려 얘기입니다. 2번 지린성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 동모산을 근거지로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은 발해 대조영이죠. 고왕이에요. 자, 3번에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퇴하였다.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 신라와 대립은 있는 것 같은데 무왕 때. 근데 요거는 무왕이 아니고 또 문왕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건 뭐예요? 외를 격퇴해 신라의 군대를 보내서
그러면 왜를 격퇴하기 위해서 신라를 도와주러 간 거지. 이거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이 얘기가 있잖아요. 광개토대왕 때 왜를 격퇴해서 신라에 원군을 보냈었다. 4번에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겨서 체제를 정비하였다. 상경 용천부가 발해의 수도가 될 건데 이때 문왕 때 처음으로 도읍을 이전 천도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5번 오경 15부 62주 기억나세요? 발해의 지방행정제도죠. 근데 넓어진 영토를 관리해야 되겠어요. 너무 넓어. 최대 전성기 발해 선왕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발해의 내용을 골라보자.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 이 국가는 무엇일까요? 그 나라 관제는 선조성이 있대요. 중대성. 이런 거 있대. 정당성. 장관은 대내상. 발해는 삼성 중에서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했다라고 봤었죠. 발해의 삼성 육부 이런 정치 체제가 있었고 삼성 중에서 정당성이 가장 최고 권력기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부는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들이다라는 걸 봤었죠. 자, 발해에 대한 내용 골라주면 됩니다. 1번 교육기관. 신라는 국학이었다가 태학감으로 바뀌었고요. 발해는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 유학을 가르치는 기관. 이게 정답이다. 2번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 또 나왔네.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해당되는 내용이죠.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3번 구서당 10정의 군사조직을 갖추었다. 뭐예요 이거? 통일신라죠? 신문왕 때 군사조직. 4번에 개국 태창 또는 대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연호는요. 여러분 어디에서 봤었냐면은 신라진흥왕 때 이런 연호를 썼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신라 얘기예요. 발해는 무왕 때 인한 문왕 때 이거 좀 아까 봤었는데 대흥보력 그 다음에 선왕 때 건흥 이런 연호들이 있어요. 자 5번에 왕족인 부여씨 뭐 부여풍 뭐 이런 왕 뭐 부운동에서 봤었는데 백제의 왕족입니다. 그래서 5번은 백제구나. 자 답을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 8번 문제입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사진은 해동성국이라고. 뭐야 벌써 답이 나왔네.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가의 무슨 어떤 불상 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새겨졌나 봐.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물론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뭐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긴 한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를 물어보려고 다른 거 그냥 갖고 온 거거든요. 해동성국. 발해 최전성기 선왕 때 발해를 부르는 칭호였었죠. 그래 결국 이것도 뭐 자, 이 국가는 발해인 거 여기서 찾아보세요. 내가 여기다 숨겨놨거든요. 이 얘기예요. 발해를 골라보자. 1번 구서당 10정의 군사조직을 운영하였다. 통일신라. 계속 나오죠? 이번에 성균관을 설치하여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다. 이거는 고려 말 조선시대 때 성균관 얘기가 나오고 뭐 고려 말 때도 성균관 얘기가 나올 건데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조선으로 일단 알아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번 오경 15부 62주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다. 선왕 때. 그래 이게 정답이었었죠. 오경 중에서 상경이 도읍제였다. 4번에 상수리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세력을 견제했다. 뭐 인질제도. 통일신라. 4번 내신좌평, 위사좌평, 육좌평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좌평, 상좌평을 비롯한 고위직들. 좌평은 백제의 고위직 관리직을 지칭을 해요. 그리고 우두머리 직책은 상좌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백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신라 발해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계속 저와 함께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